다음 사건은요, 제주도 유아 사망 사건. 이두합에서 결국 엄마가 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3살 여아가 사망하고 나서 사실 어제 오후에 6시 39분경에 제주항 7부두에서 한 낚시객이 그 방파제 인근에서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시신을 인양해서 이제 지문하고 감식을 해보니까 그때 사망한 3세 여아의 어머니 33세 여성인 게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주검으로 마지막 행적 6일 만에 이제 주검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딸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데랑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죠? 이렇게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과거에도 저희가 제주도에서 해류 때문인지 뭐 마지막 목격된 데서랑 시신이 발견된 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왜 그런가 하는데 뭐 해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CCTV가 있는 데가 여기인데 엄마는 이쪽에서 발견되고 이제 딸은 저쪽으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범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나 봐요. 네, 경찰에서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여성이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샀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부탄가스라든지 번개탄 이런 것들을 좀 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머물렀던 모텔 숙소에서 2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CCTV 영상이 해안가 도로로 내려가는 마지막 CCTV 영상 장면이 좀 잡혔는데 이 CCTV 영상에서는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본인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좀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결국에 저 CCTV 마지막 해안가로 내려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김남국 변호사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도 안 샀죠. 제주도 오고 이제 돌아가는 원래는 보통 왕복을 사잖아요. 그것도 안 사고 번개탄 피운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휴대전화도 안 썼대요. 제주도 와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밤에 바람도 많이 기사가 거기 태우던 택시기사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괜찮겠냐. 택시기사도 의아하죠. 의아하죠. 밤에 그 바닷가에 내려달라고 하니까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물론 뭐 끝까지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엄마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A양 어린 아이를 이불로 감싸고 찬 바닷바람으로 갔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로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물론 그 마지막 선택을 한 게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끝까지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런 선택을 한 건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또 보여져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뭐 최 교수님 뭐 아이에 대한 마지막에 이불을 감싸서 뭐 사랑 표현하지만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이고 본인이 자살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OECD 뭐 최고의 자살률을 10만 명당 가지고 있지만 아이까지 동반해서 자살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든 우리 사회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게 이것은 죽으려고 가는 것이 거의 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새벽 2시 47분, 새벽 3시에 제주도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내려달라.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좀 관심을 가졌다면 거기다 안 내려주고 파출소에 뭐 데려다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열리던 국회에서 일본어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창훈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시작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야지를 놓는 그런 잘못된 행태부터 저는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라며 야유 혹은 조롱이라는 뜻의 일본어 단어 야지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해명했지만 야지를 놓는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출석한 우리 국무위원 등에게 너무 좀 그 인격 모독성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국회 회의 도중 견제의 일본식 표현인 겐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야지 공방에 한입을 보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발언 때 뭐 야지를 안 났습니까? 대단히 품격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어진 40여 분간의 기싸움은 결국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